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월 12일이고 현재 시각은 12시 4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OCI고요. 코드번호 010060입니다. 자, OCI 같은 경우에는 나쁜 상황은 아닌데 시장 대비해 가지고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조정받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 11일에 낙폭을 좀 확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데, 일단은 좀 지주간에 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도 좀 매수세를 좀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간을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계속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외국인이랑 기관 같은 경우에서 시장에서 좀 대량으로 좀 던지고 있는 그런 11일, 12일 어제부터 좀 금액적인 부분에서 확 올라가긴 했어요. 자, 이때 뭐 좀 매도하는 모습들이 어제가 조금 극단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가 하락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OCI가 어떤 기업이냐. 자, 다양한 모멘텀들이 계속 새로 나와주고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 우리 폴리실리콘 관련해가지고도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중국의 폴리실리콘, 일단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 자, 첫 번째는 폴리실리콘,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 재사용 배터리, 전력 주전 장치.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폴리실리콘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중국의 수요들, 여기 보면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매출 원가가 감소로 영업 손실 확대는 제한시켰다. 자, 이런 부분들이고, 이제 그 동사의 주요 제품인 폴리실리콘은 경쟁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중국 쪽이 되겠죠. 중국의 공급 차질로 상반기 대비 가격이 상승했다. 자,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들. 자, 이런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매출 원가가 감소를 했다. 매출 원가가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영업이익률이 늘어났다. 이 판매 가격, 그리고 여기 만드는 제조 원가. 원가 부분이랑 판매가가 원래는 이 정도였는데 이 정도까지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판매가가 원가,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증가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경쟁사인 중국에서 공급이 차질이 있었다. 자, 디폴트 우려를 선언을 했다라고 하죠, 최근에. 자, 그런 부분들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발 구조조정 후폭풍, 희비 교체하는 국내 기업. 스판덱스 세계 3위, 산동루이 디폴트. 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OCI 중국 고객사 워크아웃에 1조 원 계약 해지. 자, 이게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벌이 없어지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축소가 될 수 있지만, 시장이 완전히 축소가 되는 게 아니고서야 라이벌이 그 생산하는 것에서 수요가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는 중국 기업들이 늘면서 관련 국내 기업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자, 중국 경쟁사가 쓰러져 수혜를 입기도 하지만 주요 고객사를 잃어 매출에 큰 타격을 받기도 한다. 자, 이게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과 단점이에요. 자, 스판덱스 업체인 중국의 산동루이 그룹이 지난해 채무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했다. 여기 뭐 최근에 뭐 인수 M&A를 진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구조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반도체 전문 설계 제조 회사 뭐 이런 등등의 슈퍼사이클을 앞두고 뭐 주춤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뭐 폴리실리콘 두 건의 계약을 OCI에서 이런 파급 효과로서 조금 이제 두 건을 계약을 좀 해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반등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계약이 두 건이 해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우려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판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좀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시죠?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게 드린 부분들도 있는데, 자, 공급사 폴리실리콘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있을 거잖아요. 시장 점유율. 자, 시장에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시장을 이렇게 점유하는 기업들 중에서 이 기업이 디폴트 우려에 빠지면서 여기에 이 시장 점유율이 붕 뜬 거예요.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죠. 이렇게 먹으면 임자죠. 이렇게 이 회사가 이렇게 먹으면 임자죠. 이게 또 여기로 이렇게 갈 거고,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유율을 또 가져가게 되겠죠. 얘는 또 이렇게 증가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점유율 파이 자체가 좀 커지겠죠.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생산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채무불이임, 디폴트 우려, 뭐 중국의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생산에 영향을 좀 미치고, 이런 부분들이 점유율 확대로 좀 이어진다고 한다면 10개를 팔다가 11개, 12개씩 팔고 가격이 공급이 좀 제한되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여기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자, 이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었던 이 회사가 디폴트 우려에 빠져가지고 회사가 영위를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던 기업들은 거래를 유지하고 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급에 차질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니까 다른 회사들이랑 좀 이제 봤던 부분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이거를 다른 회사로 돌리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계약을 일단 끊고 이 계약을 끊고 단기적으로 이거 원재료 같은 수급의 문제를 좀 해결한 다음에 다시 공급을 또 받아서 가지고 사업을 재이행을 하겠죠. 이게 연쇄적으로 부도라고 보다는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장점과 단점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우려가 조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OCI 현대차그룹과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전력 저장 장치의 실증 사업을 개시를 한다. 분산형 에너지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자, 이겁니다. 배터리를 활용해 가지고 태양광 에너지들을 전력 저장을 하고, 자, 이게 가정용으로 나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배터리 셀을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재활용을 해가지고 전력을 저장을 하고 판매를 하고 가정에서 쓰고, 다 이런 산업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전기차 산업이 급격한 성장으로 재사용 배터리 시장도 본격적으로 개화될 전망이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OCI 같은 경우에서도 장기적인 우리 뭐랄까 태양광 산업에 영위를 했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좀 선점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죠.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즉 이런 상승 추세적인 부분들이 좀 이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탈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 비중을 좀 축소라기보다는 수익을 절반 정도 확보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떨어지면은 매수를 하시면 되니까, 떨어진다 그러면. 최근에 좀 급등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또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시고 이 추세적인 부분들을 이어갈지, 이런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이 폭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자, 이 폭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이제 방향성이 하락으로 완전히 결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 여기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부분들. 우리 10만원대 주가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지켜보자라는 그런 의견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는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하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것은 여기거든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 추천해드리는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시판이고, 1월 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장전에는 뉴욕 증시랑 우리 다양한 지표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인프라웨어 현재가 22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95원, 손절가 2120원, 그리고 9시 1분에 만도 현재가 72,500원, 1차 목표가 74,700원, 손절가 7만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디지털업텍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055원, 손절가 985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린 인프라웨어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그리판을 통해서 우리 차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입니다. 인프라웨어 두 종목, 만도, 디지털옵틱. 자, 이렇게 무료 추천주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단타 개념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추천을 좀 받으시면은 좋으시겠죠.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자, 만도 1차 목표가 돌파했다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고, 자, 10시 52분 무료 추천주 디지털옵틱 2차 목표가 돌파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세 종목 추천드려가지고 오늘은 세 종목 전부 다 수익이 났는데, 우리 평균적인 수익률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계속 안내를 또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